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 통해 실력 향상을 위하는 시간 2022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6개의 문자 주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같은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두 일렬로 좀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문자 나열로 어떻게 공부했냐 이런 얘기인데 6개의 문자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되겠고요. 같은 문자 개수가 2개, 4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팩토리얼, 4팩토리얼 나눕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약분을 두게 되면 6 곱하기 5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2가 좀 남아있죠. 또 한 번 또 약분해서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5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같은 문자 나열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3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가 3이 된다는 얘기는 1, 그러면 4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2, 5, 그 다음에 3, 6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가지수는 3가지가 아니라 뭐 주사위가 바뀌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6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전체 가지수는 6 곱하기 6 그러니까 뭐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그럼 뭐 약분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간단하게 6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뭐 확률의 뭐 기본적인 항목 질문 단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다 똑같은 일을 좀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립시행 확률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중에서 2번 나온다 되겠고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니까 결국은 4제곱이 되겠죠. 제곱해서 그렇게 처리되면은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한 번 좀 약분하게 되게 되면 8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시행의 확률 똑같은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어쨌든 시행할 때 일어나는 확률 서로 이제 물론 독립인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 학습하는지 또 역시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자 5명, 여자 5명, 1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2명을 좀 동시에 뽑으면 돼요.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배반 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 컨비네이션 2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남자 뽑을 때도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여자 뽑을 때도 뭐 5 컨비네이션 2 해서 2가지 경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0 곱하기 9 되겠고 5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5, 2, 5, 2 이렇게 약분해가면서 10을 좀 소개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9분의 4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어쨌든 뭐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배반 사건의 확률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A의 확률을 좀 가르쳐 준 거죠. A 확률이 8분의 5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또 뭔가요? A 교집합,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 뭐 A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는 여기는 다시 생각하면 A 합 B의 확률이 6분의 5입니다라고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B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배반 사건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때 이제 A와 B의 확률 자체가 A 확률 더하기 B 확률 이렇게 돼서 배반 사건이면 뭐 교집합이 0인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B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6분의 5에서 8분의 5를 좀 빼면 되는가요? 이렇게 좀 빼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PB 확률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24분의 5 공통의 4-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4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번 답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배반 사건일 때 집합의 보완관계 뭐 A하고 B하고 이렇게 잘 안 써지죠. 교집합을 구해가야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실수 없이 잘 풀이해 가야 되겠습니다. 검은 바둑돌, 흰 바둑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하나씩 2번 꺼내겠습니다.
두 번째에만 고문바둑돌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문바둑돌이에만 이렇게 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뭐 흰 바둑돌이 나와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흰 바둑돌, 그럼 고문 바둑돌 이런 순서로 좀 흰 바둑돌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꺼낸 돌 넣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뭐 키포인트가 되는 거군요. 처음에는 이제 7개의 바둑돌이 있는데 흰 바둑돌이 3개 있는데 흰 바둑돌 꺼낼 확률 그럼 7분의 3이 되겠고, 이때 이제 바둑돌 개수가 두 번째 갈 때 달라진다는 거죠. 이때 이제 검은 바둑돌 나와야 되니까 4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약분 되겠고 2 남아서 또 2에 또 약분 들어가니까 뭐 계산 결과는 더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7분의 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1보다 크고 9보다 작은 3개의 숫자 만족시키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절대값 부분은 좀 나중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부분이겠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크거나 같다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2부터 9보다 작으니까 8까지 숫자 중에서 뭐 중복이 되겠죠. 중복 허락해가지고 3개의 수 선택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크기 순서로 이제 큰 값 형태를 C 쪽에 이제 대입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3개를 좀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선택하는 숫자가 3개 나왔을 때 차례차례 A, B, C에 대입을 해줬을 때, 이 절대값 A, 절대값 C 부분돼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에서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다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3 처리되겠고 2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9, 8, 7, 3 곱하기 2 곱하기 4 점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8, 56에다가 2, 3은 6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6, 6은 36, 30이니까 336까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좀 당황하게 좀 만드는데, 절대값 부분들보다는 일단 개수 3개에다가 뭐 크거나 같다 이 부분들이 좀 관심사니까 2부터 8까지 숫자 중복 그렇게 해가지고 3개의 숫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좀 가볍게 좀 갔으면 좋겠고요. 뭐 절대값 부분들은 이렇게 네, 이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2개니까요 4를 좀 곱하면 되겠다 해서 문제의 뜻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어떻게 풀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좀 가르쳐줬죠. 이런 부분들은 A 차집합 B 벤다이그램을 그려본다면요, 이런 부분들의 확률 부분들이 뭐 3분의 1다 좀 제공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A와 B의 이제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하면 A와 B의 확률이 6분의 5입니다라고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두 가지 정보가 좀 주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A합 B 부분들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 이 부분들을 빼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B 확률이 되가는 거죠. A합 B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빼면 이제 B 확률, 이렇게 B 확률을 좀 쉽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 확률이라는 것은 6분의 5에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3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3분의 1 이렇게 좀 처리된 거니까 6분의 2를 빼는 거니까 뭐 B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B 확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부분들이 독립이라고 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확률 자체가 지금 A 확률에다가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좀 계산된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3분의 1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B 확률이 2분의 1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공교롭게도 B의 여집합의 확률하고 B 확률 이 자체가 좀 이게 좀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 부분들도 이제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A 교집합 A 확률 곱하기 B 확률은 또 역시 얼마다? 3분의 1이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밌게 좀 구성되어 있죠. 아주 문제 좀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여집합 형태의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합집합의 확률 구해가는 요소들, 그다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벤 다이그램에서 개념적인 요소로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B 확률을 이렇게 좀 되게 이제 독립 그려지면 연산해서 좀 많이 처리해 가는데 이렇게 벤 다이그램 형태로도 좀 쉽게 처리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달리 표현할 때는 또 이 부분들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의 확률 이 부분들이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한쪽은 또 A의 여집합의 확률 B의 여집합의 확률 이 부분들이 또 6분의 1입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요
뭐 나누기를 하게 되면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좀 나눠지죠. 그럼 이제 A 확률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이용해서 또 풀이 뭐 연산에 의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빨간 공, 파란 공, 아이쿠, 6개의 공이 있군요. 쭉 나열하는데요. 같은 색 공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그냥 뭐 이웃하는 확률 구하면 되겠죠. 흰 공 2개가 뭐 이웃해서 뭐 나열 가지수를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한 개라고 좀 생각하면 되니까 2개, 3개, 4개, 5개,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개 자체가 뭐 묶여져 있더라도 가지수가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이 부분들도 역시 그냥 5팩토리얼 처리되겠고, 둘 다 이웃하는 경우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이웃하게 되게 되면 묶어서 이제 하나하나 처리되니까 나열하는 가지수가 4팩토리얼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웃하는 가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5팩토리얼 120 이렇게 되는가요?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아이고래 이런 거 흰공 2개 나열하는 거는 5팩토리얼 나누기 또 검은 거 나누니까 2팩 나눠야 되죠. 어이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60개 이렇게 처리해서 120 나누기 아이고 빼기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6까지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확률 구하면 1 빼기 해서요. 뭐 전체 가지수는 전체 가지수 안 끊었네요.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6까지 계산 좀 해야 되겠습니다. 6, 5, 4, 3, 2 처리되겠고, 그 다음 이제 나누기 2팩 2팩에서 이게 좀 소거가 되면요. 5, 6, 30에다가 여기 이제 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제 180분의 180 마이너스 96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180분의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84 이렇게 처리되겠고 4 아이고 미리 약분하는 게 좀 더 좋았나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좀 이쁘게 좀 잘 되는 방법 없습니까? 6이 약분되는 거야. 6, 30 이렇게 처리되면 그 6, 1은 6에다가 6, 4,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해서 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 한번 좀 더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보니까 30p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p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30 곱하기 해주면 정답 14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지금 흰공 같은 공 부분들이 2개 정도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흰공이 같아져서 이제 흰공 하나는 좀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 공 2개니까 요거 나눈 가지수는 5팩에 나누기 2팩 역시 검은 공도 똑같은 검은 공 2개 나누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뭐 간단한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이제 나열되는 경우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들 빼서 처리해서 이제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무난히 또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부분들을 일일이 좀 조사하는 것보다 옆에 또 이제 빨간 거, 파란 것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가는 것이 즉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좀 편리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실력들을 조금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함께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학생이 각각 2명씩 있습니다. 6명이 그림과 같은 저속 번호가 지는 6개의 저속 중에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앉겠습니다. 같은 번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 차가 1하고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렇게가 10 차이 나는 거고 요렇게가 옆에 이제 1 차이 나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을 좀 앉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나열되는 방법이 이렇게 이웃하게 앉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한쪽 팀은 이렇게 앉아야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앉고 이렇게 옆으로 좀 앉는 방법도 있겠고 뭐 전부 다 이제 10 차이에 앉는 방법 해서 큰 흐름틀은 이렇게 뭐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뭐 확률 좀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는데요. 6명이 앉는 방법이니까 6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앉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되죠. 3팩토리얼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들의 배치가 돼 있으니까 반 배치라고 봐야 될까요? 반 배치 해주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 되겠고 반이 배치되게 되면 이제 좌석이 2개씩 있으니까 앉는 방법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약분해서 좀 6이 소거되면요 5, 4 5, 6 속으면서 이제 5 하면서 5, 4, 3, 2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우리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역분하면서 4 소거되고 또 2 이렇게 소거고 또 3도 소거되는데요. 그럼 이제 5분의 1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논리적인 절차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 문제의 조건 1하고 10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모양적으로 이렇게 좀 3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라는 절차 그리고 나서 반을 배치하고 그 다음 이제
반 학생들 배치하고 이런 점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불의를 좀 진행하면 무난히 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률 혹은 뭐 경우의 수를 구해가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절차를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도핑 검사에서 스테로이드를 좀 투여한 사람을 약물 사용자로 판정한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용한 사람을 좀 복용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0.98 이렇게 나와 있고요. 투여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확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확률이 좀 0.97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 안 했는데도 0.03의 확률은 스테로이드 복용했다고 좀 판정하는 또 이런 오류가 또 생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300명, 투여하지 않은 사람 700명 중에서 한 명을 좀 검사했더니 약물 사용자로 판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투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확률 구하라. 이러니까 뭐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 이런 얘기죠. 조건부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확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300명이었죠? 3 이런 확률로는 스테로이드 복용했는데요. 복용했다니까 100분의 98에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10분의 7 이분들은 100분의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이제 반응이 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은 거니까 1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3에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죠. 분모들은 이제 다 똑같이 공통 약분 되고 3도 약분 되고요. 98이 7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7, 7, 4, 7, 2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약분해서 계산 결과는 15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하는 것은 뭐 16 쓰면 되는 거니까 되죠. 자, 뭐 큰 흐름 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 판정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뭐 스테로이드 복용 때 투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안 할 사람일 수도 있고 질문 자체는 질문 던지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풀어가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 정확히 잘 판단해주면 되겠고요. 문장 내용 읽어서 이렇게 좀 내용 정리해가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수능까지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나 높은 그런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잘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놈이 8 이상의 짝수 곱하기해서 짝수되는 경우는 무지 많은데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되겠습니다. 절차가 좀 있으니까 네모칸 채워가는 형태로 좀 풀이를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위수를 구해달라.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36에다가 6을 좀 곱하게 되니까 216 해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문제에서 곱이 홀수인 경우 그러면 뭐 홀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복잡하게 중복잡하지 않아도 홀수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니까 이런 걸 곱하기해서 27입니다라고 가볍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그럼 이제 홀수들은 이제 다 제거했고 8 이상의 짝수라고 했으니까 6 이하의 짝수 8 미만이 되는 짝수들은 이제 6까지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이므로 이제 2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수구성 이걸 나열한 가지수는 3가지가 되겠고요. 4가 되는 수구성은 이런 수구성이 있는데 이것도 나열한 가지수 3가지 이것도 좀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디귿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이거 좀 가지수가 일단 9 더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4가 되는 경우였고 6이 되는 경우는 6, 1, 2, 3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또 3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니까 6가지 되겠죠. 그럼 합쳐서 또 9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18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8 이하의 짝수 리얼이다 라고 했는데 리얼은요 216에서 우리가 구했던 27하고 18을 좀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와 있는 값들 이제 A, B, C도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연산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기억 더하기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16에다가 27하고 18을 좀 더하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6에서 빼기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432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풀이 절차가 좀 나와 있고 뭐 경우의 수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복잡한 것들도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조건 하나하나들을 해결하면 이제 풀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6개의 이빨간 공, 4개의 하얀 공이 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꺼낸 공 색깔 확인하고 이쿠 이게 좀 조건이 좀 까탈스럽게 붙는데요. 두 개 공을 더 넣어서 세 개 공을 다시 넣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 번째 꺼낸 공이 또 빨간색이었는데 두 번째 꺼낸 공이 흰색 공이었다. 또 이제 조건부 확률을 좀 물어본 그런 내용이 되겠죠. 주어진 절차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일 수도 있고 하얀 공일 수도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을 또 이제 빨간 거 꺼낼 수도 있고 하얀 거 꺼낼 수도 있고 상황이 좀 다르니까 또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빨간 거 하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세 번째 이제 빨간 공을 꺼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빨간 공을 꺼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두 번째 꺼낸 것이 하얀 공일 확률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틀 그러면 차분하게 그래 한 방에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 부분들이 이제 공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공 꺼낸 거니까 10분의 6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10분의 4 해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아이코 근데 주머니 상황이 좀 바뀌는 거죠. 좀 8개 4개로 바뀌는 게 있고 여긴 6개 6개로 바뀌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공을 꺼내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수가 둘로 나눠지는데요. 12, 14 분모는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빨간 공 꺼내면 8에다가 또 빨간 공이 또 2개 넣었으니까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12, 14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때 뭐 하얀 공 꺼내니까 4가 되겠고요. 하얀 공 개수 늘더라도 빨간 공은 뭐 여전히 8개니까 8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 14 이렇게 처리가 하는데 빨간 공을 꺼낼 때는 이제 6이 되겠고 빨간 공 늘어났으니까 8개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 14 처리되는데 하얀 공이 6개 되겠고 하얀 공을 늘더라도 사용관이 없죠. 빨간 공은 여전히 6개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하얀 공을 꺼낼 확률이 되는 거죠. 10분의 6, 12, 14에 4, 8 처리해주면 되겠고 10분의 4에다가 12, 14 부분에 이제 6, 6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틀 계산해야 되는데요. 분모가 다 똑같이 10 곱하기 가는 거니까 분모는 좀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분자만 또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때 6이 또 이렇게 공통으로 좀 이렇게 보이게 되면 6을 좀 소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도 공통으로 보이죠. 4 이렇게 처리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는 부분들이 20에다가 이곳에 8에다가 그 다음에 이곳에 8, 6 이렇게 되는 거죠. 처리가 되겠고요. 그럼 8하고 6 계산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 14 이렇게 처리되면 14로 좀 약분되겠죠. 2, 1 이렇게 처리해서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3분의 1입니다라고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좀 깔끔하게 좀 처리가 됐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 상황이 계속 좀 바뀌어가는 거죠. 빨간 공이나 파란 공이나 끓였을 때라서 두 번째 주머니 상황이 좀 바뀌어져 있겠고 그때 또 빨간 공, 하얀 공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의 또 이 전제 조건에 또 이렇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 그래서 큰 틀의 또 조건부 확률까지 차분하게 좀 대처해 가게 되면 이 큰 흐름 틀에 이제 이러한 수식이 좀 얻어져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논리적인 어느 정도의 좀 체계를 좀 세워가면 그나마 좀 연산이 가능한 건데 뭐 이렇게 좀 정리된 부분들이 없이 풀이를 하다 보면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해서 연산 미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잘 계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큰 틀 좀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계산할 때 이렇게 약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이용해가는 이런 방법들 좀 살펴가면서 연습장에다가 좀 충분히 연습해서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좌석에 세 쌍의 부부가 좀 앉겠습니다. 세 쌍의 부부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이거 좀 세 쌍이 좀 세 쌍이나 돼가지고 이웃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웃하는 그래서 이제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하는 경우 A 부부가 이웃, B 부부가 이웃 이러는 거니까 이건 뭐 A 합 B 합 C 이렇게 A, B, C 세 쌍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가지수 계산하는 걸 좀 생각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가지수, B 가지수, C 가지수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교집합 부분들을 빼면 되죠. A 교집합 B,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빼고 그 다음에는 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부분들을 좀 더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전체 부분들도 좀 구해야 되는데 전체 부분들은 6명이 좀 나열되는 거니까 6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 부부가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보고 나머지 넷 이렇게 있다고 보게 되면 뭐 5명을 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5팩토리얼 되겠고 자체에서 자리 바꾼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 두 쌍의 부부가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웃할 때는 이웃하고 이웃하는 거니까 전체 명수가 하나 둘 4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웃하고 2팩 2팩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B, C 세 쌍이 이웃하는 이런 경우라면 뭐 3명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3팩 들어야 되겠고요. 그럼 2 곱하기 2 이렇게 자체 내에서 나열되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좀 풀이를 하게 되면요. 6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이제 5팩토리얼 곱하기 2 되는데 요게 A 부분과 B 부분과 똑같은 거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해야 되는데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또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더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8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거 4 곱하기 2로 좀 써주면 4팩토리얼이 전부 다 공통이 돼서 약분이 되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4팩토리얼 약분하고 여기는 이제 그럼 5가 남은 거니까 5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좀 3 쓰면 되겠고 여기는 더하기 2 이렇게 다시 써가면 되겠죠. 2가 한 번 또 약분이 되는데 2 이렇게 약분 되는데 그러면 3, 5, 15 처리하면 되겠고 5, 3, 15 처리 이거 15가 되는 건가요? 가수가 이렇게 많죠? 약분이 좀 덜 됐나요? 3, 5, 15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 빼기 6에다가 여기는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게 좀 뭔가요? 15에다가 9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분의 2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6건을 했으니까요. 3분의 2에서 전체적인 확률은 3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재미나게 처리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더하기해서 계산하려는 얘기는 뭐 4를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자, 지금 세 쌍이 부부라서 아이고 뭐 두 쌍 정도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세 쌍 정도가 되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좀 생성하기가 좀 매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예 좀 6건 형태로 이웃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가는데요. 잠깐 뭐 샘플 예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그냥 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좀 예를 들은다면 뭐 A 부부를 이렇게 좀 나열한 상태에서 B 부부가 이렇게 나열되느냐 이렇게 나열되느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열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계속 다 달라지죠. 그 달라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또 C 부분을 좀 나열해야 된다 이런 형태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6건 형태로 해서 한 쌍의 부부가 이웃하는 경우 뭐 두 쌍 부부 이웃할 때 세 쌍 부부 이웃할 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가지수 구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쪽에 이제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이 절차에 좀 이용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가볍게 좀 처리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14번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항등식이라고 주제인데요. 1 플러스 x고 1 마이너스 x 곱하면 1 마이너스 x 제곱 되는 거니까 전체 8제곱 맞죠? 주어진 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식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하하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연습 안 되고 시험 정도에서 공부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뭘부터 써드릴까요? 8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붙었을까요? 주어진 식은 8 커뮤니케이션 제로 이런 부분들은요. 제로에다가 8 커뮤니케이션 8 이렇게 곱하기 온 거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뭐 이제 제곱되는 부분들을 제곱은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8 커뮤니케이션 1에다가 8 커뮤니케이션 7 이렇게 곱하기 하는 이런 형태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당연히 8 커뮤니케이션 2에 8 커뮤니케이션 6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쭉 가다가 나중에 8 커뮤니케이션 7에다가 8 커뮤니케이션 1, 다음 8 커뮤니케이션 8에다가 8 커뮤니케이션 0 이렇게 곱하기 하는 형태로 해서 뭐 제곱 부분들을 이렇게 똑같은 값 형태로 좀 변형을 해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들이 이제 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1 플러스 x의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1 플러스 x의 8제곱을 크게 되면 이건 이제 8 커뮤니케이션 0, 8 커뮤니케이션 1x, 8 커뮤니케이션 2x 제곱 이렇게 쭉 가겠고요. 두 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8 커뮤니케이션 7x의 7제곱, 8 커뮤니케이션 8x의 8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곱하기 해서 그 다음 부분도 이거 좀 잘 써야 되는데 이게 8 커뮤니케이션 0, 그 다음에 이제 8 마이너스 8 커뮤니케이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8 커뮤니케이션 2x 제곱 되겠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8,7 x 7제곱 되겠고 8,8 x 8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겠죠. 이 둘을 좀 곱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좀 모양을 좀 잘 살펴서 맨 앞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8,0에 8,8 이렇게 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곱하기 한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8,1에다가 마이너스 8,1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곱하기 한 이런 항목들이다.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건 이제 8,1 이 부분 여긴 쓰고 이제 뒤는 안 썼는데 여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다음 이제 이 부분들 이건 이제 이거 8,7에다가 이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처리된 항목이다. 이렇게 좀 살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8,8 부분하고 이제 8,7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좀 이게 좀 유의식하고 이제 이 괄호하고 이 괄호를 이제 전개했을 때 지금 이렇게 곱하게 된 부분들은 지수 부분들을 보게 되면 x의 8제곱을 좀 처리해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식에서 즉 1-x제곱의 8제곱에서 x 8제곱의 개수를 구해가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라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 콤비네이션 4번 선택하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을 지금 4번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뭐 개수를 살펴가는 거니까 그냥 8 콤비네이션 4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도 또 4제곱을 하게 되니까 양수가 돼서 뭐 사라져 가는 내용이 되겠죠. 8, 7, 6, 5 이렇게 처리되고 4,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8 소거되고요. 3이 또 약분해서 2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7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이쿠 상당히 좀 복잡하고 힘들죠? 주어진 식 해석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곱대 컨비네이션 부분들이 제곱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을 해결했을 때는 이렇게 좀 곱하기 형태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이게 똑같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유사한 개념들이 좀 평상시에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좀 조건법이 이해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전개하고 전개했을 때 특히 이제 이 앞에 부분 이제 마이너스 된 부분들은 요 뒤쪽 전개했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부분들 서로 이제 곱하기 되는 항목들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열심히 해드렸는데 한 방에 좀 이해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습장에다 좀 써가면서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점검해가지고 풀이를 해야 될 그런 좀 까탈스러운 문제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항 정리해서 이항 계수들 사이에 관계 부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의 최상급 문제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 했으면 하고 그런 바람을 갖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박테리아가 1시간 후에는 한 개가 2개가 되기도 하고 한 개가 되기도 하고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확률 주어져 있고요. 현재 한 개의 박테리아가 있는데 3시간 후에 6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일단은 3개가 되기도 하고 한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사라지기도 하는데 사라져가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박테리아가 생기는 건 아닐 거고요. 2시간 후에는 개수가 아이고 3개가 되지 않고 2개가 되는 거군요. 2개가 되기도 한다는데 이게 많아지면 4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3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사라지기도 하겠죠. 2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사라져 갈 건데 일단은 이거 한 개가 2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좀 2시간 이후인데 3시간 후에 이게 아무리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4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6개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만 좀 자세히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박테리아가 일단 2개가 돼야 되겠고 이 부분들이 4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겠고요. 4개의 박테리아가 일단은 6개가 되는데 이게 좀 2개 나눠져서 4개, 2개 이렇게 합쳐져서 6개가 되기도 하겠고 3마리 부분들에서 6개, 0마리 이렇게 되기도 하겠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6개 이렇게 돼가는 그런 형태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각각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일단은 한 마리가 2마리 될 확률 자체는 이제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4마리가 될 때는 2마리에서 2마리 전부 다 이제 2분의 1을 지금 제곱되는 거니까 여기 좀 4분의 1 되는 확률이니까 기존 2분의 1에다 곱하기 해서 8분의 1 확률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2배가 돼야 되는 거고 한 마리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6분의 1 그렇게 처리되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좀 소거가 돼서 그러면은 한 마리는 2배가 되는데 왜 제곱합니까? 2배가 되고 한 마리는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6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 6분의 1 곱하기 해서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좀 어렵네요. 일단 그럼 좀 계산 써볼까요? 일단 8분의 1 있는 상태에서
네 마리 중에 두 마리,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는 2분의 1 제곱해도 2배가 돼야 되겠고, 나머지 두 마리는 현상 유지하는 거죠. 두 마리는 현상 유지 6분의 1. 6분의 1 제곱되는 그런 내용. 더하기, 네 마리 중에서 세 마리 골라서 세 마리는 2분의 1에 세제곱돼서 2배가 되고, 한 마리는 0이 되니까 죽습니다. 3분의 1 이렇게 확률,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에는 이 부분들은 그냥 12분의 1에다가 전부 다 2배가 되가는 거니까 뭐 8분의 1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8분의 1에다가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6이 약분이 하나 되죠. 그럼 2분의 1 제곱에다가 6분의 1 이렇게 좀 남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여기는 4가니까 약분해서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긴 12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는 건가요? 되셨죠? 그럼 8분의 1에다가 여기는 24부, 46, 24분의 1이고 그러면 24로 또 통분해야 되겠죠? 6이었으니까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96인가요? 분의 1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률이 P인데요. 문제를 보니까 192를 좀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92P를 좀 구하게 되면 192를 곱한 게 이제 8하고 24를 곱한 게 192가 되는 거죠. 여긴 분자인 5가 되겠고 여긴 약분해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7 처리가 됐습니다. 아이쿠, 6마리 만드는 과정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뭐 2마리 되는 거고 뭐 아랫 부분들은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2에서 갈 때도 또 4마리가 될 수도 있고 3마리, 2마리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더 작으면 또 안 되겠어 이렇게 두 번째까지 과정 자체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좀 밝혀야 되겠고 그 다음에도 6마리 또 돼가는 과정 자체가 2마리가 4마리 되기도 하고 나머지 2마리는 또 스테이 되기도 하고 3마리가 6마리 되고 나머지는 또 사라져가는 이런 형태. 또 이거 다양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부분 절차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불의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마리 6마리 되는 건 좀 쉽게 접근 가능하죠. 됐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간에 생겨나는 과정 자체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겠습니다. 다음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했고요.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뭐 원순열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 가서 딱 앉아야 되는데 6개 자리에서 처음에 가서 앉을 때 이런 부분인데 기준을 좀 잡는 그런 거니까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가 딱 가서 앉아야 된다면 이쪽에 이제 문제에 주어진 규칙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거니까 자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4명의 가족이 앉아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차려주면 되겠죠. 뭐 4, 3, 2 이렇게 좀 곱하기 해가는 거니까 24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부분에서 뭐 원순열 부분들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라는 형태를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풀이를 좀 이제 수월하게 해가는 그런 규칙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확률이다라고 되는데 이웃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좀 묶어서 한 명처럼 좀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 4명의 가족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6명의 가족 나이라니까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5명이라고 좀 생각하면 4팩토리얼 되겠고 부모가 좀 자리를 좀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더 번째 5분의 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순열 문제 우리가 좀 많이 연습한 그런 문제 계통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풀이를 해야 되겠고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어야 될 그런 능력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번 좀 던지는 시행해서 홀수는 나오는 사건을 좀 A 사건이라고 했고요. 6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N에 대해서 6의 자연수에 대해서 아이고 약수이는 걸 Bn이라고 정한 거죠. 이거 독립 여부 조사했습니다. 일단은 A 집합 사건들을 보게 되면 홀수니까 135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PA들을 좀 열심히 구해서 2분을 이렇게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독립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PA 교집합, PN 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PA 집합 확률하고 PBN 확률 이렇게 좀 구한 이 부분이 같아질 때 이제 이게 좀 독립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B1부터 이제 조사를 해주면 되는데 B1은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교집합이 1 되는데요. B1 집합 이렇게 확률이 6분의 1 되겠고 교집합 확률이 6분의 1인데 이런 부분 좀 성립 안 하겠죠.
B2 이런 부분들은 이제 1, 2 되겠고 교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P, B 확률 부분들이 3분의 1인데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곱하기도 교집합이 지금 제가 교집합 되는 거 동그라미 쳤거든요. 그러니까 P, A 교집합 B2 이런 부분들이 6분의 1 해서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성립하죠. 그럼 B2가 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B3 집합을 하게 되면 또 1, 3 되는데 1, 3이 다 교집합이 되게 되면 어이쿠 P, B3 부분들이 확률은 좀 3분의 1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하는 게 또 3분의 1 되니까 이것 좀 안 되겠죠? B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 2, 4가 이제 약수가 되겠고 교집합은 1이 되겠고요. 그럼 P, B,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인 거죠? 2분의 1인 거죠? 확률 자체가 3개니까 2분의 1인데 뭐 교집합이 2분의 1, 1분의 1 곱하기서 6분의 1 역시 또 안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5는 이제 1, 5 이렇게 조사해야 되겠고 2개가 되겠고 P, B, 5 자체는 또 3분의 1 처리가 되는데 뭐 교집합도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P, A 교집합 B, 3 이런 부분들도 3분의 1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B6 이렇게 처리되면 1, 2, 3,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교집합 2개가 되겠고 P, B6는 3분의 2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되는 거죠. A하고 B6를 좀 곱하게 해주게 되면 뭐 2개니까 뭐 3분의 1이 되는데 2분의 1 여기 나온 부분들하고 3분의 2 곱하기 하면 3분의 1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는 얘기는 뭐 2하고 좀 6을 더하기해서 8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하나만 물어보면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런 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좀 6개를 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하다가 또 미스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꼼꼼하게 좀 잘 적응해 가지고 실수 없이 풀이를 잘 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방정식 조제인데요. 문자 3개나 되어 있고 부정방정식이죠.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부정방정식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풀어다니면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온 거죠. 문제의 조건이 중복조합에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그렇게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에 10 컴비네이션 8이 된다는 얘기는 10 컴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서 4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양의 정수야. 살짝 응용된 거죠. 우리가 이제 기본 유형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는데 양의 정수 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에다 이를 좀 미리 좀 이렇게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x 프라임 자체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형태로 물론 이제 y, z도 똑같은 형태로 변형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 자체가 이렇게 프라임 형태로 되겠고 5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여기서 3 서로 다른 3개 중복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8에다가 7 컴비네이션 5가 되는 거니까 7 컴비네이션 2가 되겠고 그러면 7 곱하기 3 이런 처리를 해서 21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조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대표적인 항목 알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정규리그 1위 팀, 플레이오프 팀 승리해서 이제 7번 경기 중에서요 4번 이긴 팀이 최종 우승한다 이런 얘기죠. 현재 3번까지 경기를 했는데요. 뭐 지고 있군요.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확률들은 각각 2분의 1이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 돼 있죠. 일단 1승 2패 중이니까요. 뭐 계속해서 3번 다 이기면 되죠. 뭐 3승에서 이제 4승을 채워가서 우승할 수도 있겠고요. 3번 경기 중에서 한 번 지고 이제 2번은 좀 이기게 되게 되면 3승이 되겠고 3패가 되는 거죠. 3승 3패. 이 상태에서 뭐 한 번 또 승리해서 4승 3패에서 뭐 승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지게 되게 되면은 어이구 4패 뭐 상대팀이 이기는 거니까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2분의 1 세제곱하는 거니까 8분의 1 확률 점 처리되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 게임 중에서 이제 두 게임을 이겨야 되는 거니까 3 컴비네이션이 되겠고 3분의가 아니고 2분의 1에 제곱에 1제곱해서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이해해야 되니까 2분의 1도 따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8분의 1을 더하기 이 부분들이 16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6분의 위에다가 이게 지금 2가 되는 건가요?
16분의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제 그러면 16분의 2를 좀 더하기 해서 5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6분의 1, 16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뭐 일단 뭐 어떤 경우를 구해가는지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삼승 계속 해주면 되겠죠. 1승 이제 합쳐서 4승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인데 3게임 중에서 2게임을 이기고 1게임을 지는 거고 되겠습니까? 성과물 시효의 확률들. 그럼 이제 현재 스코어 1승 2패 중에서 상대편도 2승하고 그래서 이제 2승 2패가 되는, 아이고, 3승 3패가 되는 거죠. 3승 3패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해서 4승 3패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3번 중에서 2번 이겨갑니다. 여기 좀 나눠보게 되면 이제 나눠서 쓸 걸 그랬나요? 제곱하고 이제 2분을 이렇게 곱하기에다 세제곱 써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승리하는 부분 이런 것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잘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8분의 16분의 되겠고 3 이렇게 처리해서 16분의 5에 나온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실수 없이 계산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마지막 문제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부분에 한 4-5문제들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학습 잘해서 지금 실력을 좀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